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부동산의 민프로입니다. 부동산, 이것저것 정보는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무서운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약서 쓰고 보증금 보낸 그 집주인, 사실은 진짜 주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같은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화되고 도심 재건축 사업 소식이 들려오며 겉으로는 회복기에 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분석을 보면 이 회복세는 매우 미약하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 인정 비율인 LTV를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라는 거대한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신탁 부동산 사기꾼들이 노리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피 같은 보증금이 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고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신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법적 함정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탁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이것은 내 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차 열쇠를 친구에게 아예 넘겨주고 나서 뒤로는 내가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렌트비를 챙기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원래 집주인이었던 사람을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이 위탁자가 건물을 짓거나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라는 집 열쇠와 등기부상 권리를 통째로 넘긴 것이 바로 신탁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를 보면 주인은 명백히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위탁자는 내가 진짜 주인이다. 신탁은 그냥 형식적인 거다. 라며 여러분을 안심시키죠. 임차인들은 눈앞의 실주인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는 순간 여러분의 보증금은 법의 보호구역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위탁자를 진짜 주인으로 착각하고 속을까요? 그 위험한 법적 실체를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법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신탁회사에 서면 동의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은 신탁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라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인 대항력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탁사가 우리는 이 계약을 모른다. 당장 집을 비워라 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실무적인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계약서에 반드시 이 특약을 넣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날 0시까지 매매나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검증입니다. 자, 이제 펜을 들고 메모하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후의 보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탁 원부입니다. 이것은 일반 등기부 등본을 백날 떼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탁 원부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신탁 원부 안에는 대출 규모는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탁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사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계좌로 보내야만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바로 공시가격과 전용 면적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죠. 건축물 대장의 공시가격이 실제 신탁된 금액보다 턱없이 낮다면 그 집은 깡통 전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급 면적을 마치 내가 다 쓰는 전용 면적인 양속여서 보증금을 더 높게 부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전용 면적을 확인해서 내가 계약서에 쓴 실면적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이 대조 작업이 전세 사기 예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 총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3기 신도시 분양과 정책 완화라는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안일한 가정이 가장 큰 손실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주인이 설마 속이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을 날리게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하는 주도적인 임차인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딱 기억하세요. 첫째, 등기부 등본 갑구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라. 둘째, 온라인 말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권한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라. 셋째, 위탁자의 말만 믿지 말고 신탁사의 서면 동의서와 신탁사 명의의 입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하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계약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명쾌한 해결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